스즈키 요코, 58. 가나가와현의 바닷가 작은 도시, 오래된 단독주택의 아침은 늘 비슷했다. 남편 켄지는 이미 출근 준비를 마치고 식탁에 앉아 신문만 뒤적였다. 내가 차린 아침 식탁에는 따뜻한 미소시루에 김만 허공에 맴돌 뿐 대화는 거의 없었다. 켄지는 말없이 식사를 마치고 다녀오겠소. 단 한마디를 남기고 현관을 나섰다. 텅 빈 식탁에 홀로 남겨진 나는 창밖을 보았다.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 모를 만큼 내 마음속 풍경은 언제나 무채색이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겠지. 이 집안의 시간은 마치 멈춰버린 것 같아. 끝없는 정적 속에서 나 홀로 섬처럼 떠있는 기분이었다. 며칠 후 아들 요타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결혼에 분가한 아들은 명절이나 생일에도 형식적인 안부 전화가 전부였다. 오늘도 그랬다. 손주 이야기, 자신의 직장 이야기만 한참 늘어놓더니 내 안부는 건성으로 물었다.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그래, 너희만 잘 지내면 됐다. 전화를 끊고 난 후 깊은 허탈감에 한숨만 나왔다. 문득 요타가 어렸을 적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라며 내 품에 와락 안기던 모습이 눈앞을 아른거렸다. 그때의 따스함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 언제부터였을까? 며칠 전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날이 잦았다. 남편은 내색하지 않았지만 밤늦도록 뒤척이는 나를 흘깃거리는 시선이 느껴졌다. 결국 동네 병원을 찾았다. 간단한 검사 후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스즈키 씨, 스트레스성 위염입니다. 특별한 약보다는 생활에 변화를 주시는 게 좋겠어요. 뭔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어머님. 의사의 마지막 말이 유독 귓가에 맴돌았다.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이라니. 그런 게 나에게 남아있기나 할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착잡한 심정으로 공원 벤치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회색빛 하늘 아래 내 마음도 잿빛으로 가라앉는 듯했다. 며칠 뒤 장을 보러 나섰다가 동네 문화센터 게시판에 붙은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초보자를 위한 하이쿠 교실. 먼지 쌓인 기억 저편에서 국문학을 좋아했고 밤새 시집을 읽으며 설레던 젊은 날의 내가 희미하게 떠올랐다.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런 감정들은 사치라고 생각하며 꾹꾹 눌러왔었다. 한참을 망설였다. 이 나이에 새삼스럽게. 하지만 의사의 말이 다시 한번 귓가를 맴돌았다. 믿져야 본전이지. 나는 마치 홀린 듯 문화센터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떨리는 손으로 수강 신청서에 이름을 적었다. 하이쿠 교실 첫날. 대부분 나이가 지긋한 여성들이었고 어색한 침묵 속에서 수업이 시작되었다. 강사는 하이쿠의 기본 규칙과 계어에 대해 설명했다. 오치로 17자의 짧은 시구에 우주를 담는다는 말이 왠지 모르게 가슴에 와닿았다. 처음 지어본 하이쿠는 엉망진창이었지만 무언가에 골똘히 집중하는 내 모습이 낯설면서도 싫지 않았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한 여성이 말을 걸어왔다. 처음이신가 봐요? 저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다나카 사치코라고 합니다. 그녀는 60을 갓 넘긴 듯 보였지만 표정은 밝고 목소리에는 활기가 넘쳤다. 우리는 하이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금세 어색함을 풀었다. 사치코 씨와의 만남은 잿빛이던 내 일상에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색을 더하기 시작했다. 하이쿠 수업은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었다. 매일 저녁 식탁 한 구석에 노트를 펴놓고 시상을 떠올리거나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것이 새로운 습관이 되었다. 창밖의 감나무, 저녁 노을,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까지도 예사롭게 보이지 않았다. 잊고 지냈던 감각들이 되살아나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켄지는 그런 내 변화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듯했다. 내가 노트를 펴놓고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으면 그는 신문을 뒤적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나이 들어서 무슨 주책이야. 혹은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예전 같았으면 금세 주눅이 들어 노트를 덮었겠지만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나는 최대한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게 지금 저에게는 큰 즐거움이에요. 당신도 당신만의 즐거움을 찾으면 좋겠네요. 켄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와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한 겹 더 쌓이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내 안에도 작은 용기가 쌓이고 있었다. 주말 료타 부부가 손주들을 데리고 잠시 집에 들렀다. 나는 얼마 전 지은 하이쿠 몇 수를 조심스럽게 꺼내 보였다.
하지만 요타는 건성으로 훑어보더니 무심하게 말했다. 어머니도 참 그런 거 하실 시간에 손주들이나 한 번 더 봐주시죠. 며느리는 내 눈치를 보며 어색하게 웃을 뿐이었다. 가슴 한구석이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며 화제를 돌렸다. 그날 밤 나는 홀로 방에 앉아 료타의 말을 곱씹었다. 서운함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솟구쳤다. 나는 붓펜을 들어 노트에 적었다. 차가운 바람만 닿게가 빈 가지를 흔드네. 쿤노 데오 유라스, 내 마음 같아라. 17자의 짧은 시구에 내 마음을 담아내자 이상하게도 조금은 후련해지는 기분이었다. 이것이 하이쿠의 힘일까? 어느 맑은 가을날 사치코 씨와 함께 가마쿠라에 있는 하이쿠 문학관을 방문했다. 오래된 문인들의 흔적과 주옥 같은 작품들을 감상하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돌아오는 길 우리는 작은 찻집에 들러 따뜻한 녹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치코 씨는 몇 해 전 남편과 사별한 후 깊은 슬픔에 빠졌었지만 우연히 시작한 하이쿠를 통해 삶의 위안을 얻고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되었다고 했다. 요코 씨, 우리는 아직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요. 남편이나 자식들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해요. 그녀의 잔잔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내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어쩌면 나도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아주 작은 희망의 씨앗이 마음속에서 싹트는 것을 느꼈다. 그 즈음 멀리 시집간 딸 미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늘 밝기만 하던 딸의 목소리가 잔뜩 잠겨 있었다. 결혼 생활의 어려움, 시댁과의 갈등, 어린아이 육아 문제 등을 토로하며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한참을 울던 딸이 물었다. 엄마는 어떻게 그 모든 걸 견뎠어? 순간 말문이 막혔다. 나는 과연 견딘 걸까? 아니면 그저 외면하고 체념하며 살아온 걸까?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미카야, 엄마도 많이 힘들었단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도 네 자신을 잃지 않는 거야. 네 마음의 소리를 듣는 걸 잊지 마렴.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딸에게 건넨 말은 어쩌면 나 자신에게 가장 해주고 싶었던 말이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나처럼 살고 싶지 않았다. 내 삶을, 내 감정을 주체적으로 책임져야겠다고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다. 그 결심의 첫걸음으로 나는 집안에서 나만의 공간을 만들기로 했다. 창고처럼 잡동사니만 쌓여있던 작은 방을 며칠에 걸쳐 정리했다. 먼지를 털어내고 낡았지만 정든 책상과 의자를 가져다 놓았다. 창가에는 작은 화분을 두었고 벽에는 내가 좋아하는 풍경화 엽서를 붙였다. 그곳에서 나는 하이쿠를 쓰고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다. 켄지는 여전히 내 변화를 탐탁지 않아 했지만 나는 더 이상 그의 반응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 노력했다. 아주 조금씩 내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마치 겨울잠에서 깨어난 작은 풀잎처럼. 하이쿠 교실에서의 합평회 시간.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지은 하이쿠 몇 편을 발표했다. 계절의 변화를 담은 시, 일상의 소소한 감정을 노래한 시들이었다. 강사님과 다른 수강생들은 내 시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해주었다. 특히 자연을 관찰하는 섬세한 시선과 진솔한 감정 표현이 돋보인다는 칭찬을 들었을 때 얼굴이 빨개지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뻐근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도 무언가를 해낼 수 있구나.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뿌듯함이었다. 얼마 후 문화센터 게시판에 연말 하이쿠 발표회 개최 공지가 붙었다. 우수작은 문집에도 실릴 수 있다는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사치코 씨는 내 등을 떠밀며 발표회 참가를 적극 권유했다. 요코 씨의 시는 정말 훌륭해요.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요코 씨 자신의 목소리를 많은 사람에게 들려줄 좋은 기회잖아요. 망설여졌다. 남편과 아들의 냉담한 반응이 떠올랐고 사람들 앞에 나선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다. 하지만 내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내 목소리를 내고 싶다는 강한 열망. 그래, 한번 해보는 거야. 발표회 준비로 며칠 밤을 설쳤다. 어떤 하이쿠를 발표할지 고민하며 내가 지은 시들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그 과정은 마치 내 삶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보는 것 같았다. 기쁨보다는 슬픔과 체념이 더 많았던 지난 세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아주 작은 반짝임들이 있었다. 나는 그 반짝임들을 모아 한 편의 하이쿠로 다듬고 또 다듬었다.
발표회 전날 나는 용기를 내어 켄지와 료타 부부에게 초대장을 건넸다. 켄지는 초대장을 건성으로 받아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그런 걸 뭐하러? 료타는 아내와 눈빛을 교환하더니 어머니, 저희가 그날 좀 바빠서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라고 말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하지만 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다. 혹시 시간이 되면 들르렴. 속으로는 다짐했다. 오지 않아도 괜찮아. 이건 나 자신을 위한 거니까. 발표회 당일. 문화센터 소강당은 제법 많은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다. 객석에는 사치코 씨와 하이쿠 교실 동료들이 따뜻한 미소로 나를 응원하고 있었다. 나는 내 차례를 기다리며 가슴이 터질 것처럼 긴장했다. 손바닥에는 축축하게 땀이 배어나왔다. 그때 객석 한쪽에 앉아있는 익숙한 모습들이 눈에 들어왔다. 켄지, 그리고 료타와 며느리였다. 놀라움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들이 왜 왔을까? 동정일까? 아니면 마지못한 의무감일까? 내 이름이 불리고 나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무대에 올랐다. 마이크 앞에 서자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 같았다. 잠시 숨을 고르고 객석을 바라보았다. 사치코 씨가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며 응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저 멀리 무표정한 켄지와 어색한 표정의 료타가 보였다. 나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그리고 준비한 하이쿠를 낭송하기 시작했다. 묵은 가지 끝에 구지노 세키니 작은 새순 도다나니 치어나나데 봄바람 설레네. 목소리는 살짝 떨렸지만 한자 한자 또렷하게 발음하려 애썼다. 17자의 짧은 시구에는 내 지난 삶의 회한과 현재의 작은 희망, 그리고 나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낭송을 마쳤을 때 객석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나는 객석의 가족들을 잠시 바라보았다. 켄지는 여전히 무표정했고 료타는 어색하게 박수를 치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그들의 반응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해냈다. 내 목소리를 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 벅찬 해방감이 밀려왔다. 입가에는 나도 모르게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발표회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다. 집안의 분위기가 극적으로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아주 미세한 변화들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켄지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식탁에 놓인 내 하이쿠 노트를 우연히 본 척 흘깃거리는 모습을 몇 번 목격했다. 내가 하이쿠 교실에 가거나 사치코 씨를 만나러 외출할 때도 이전처럼 노골적인 불평을 하지 않았다. 그저 못마땅한 표정으로 신문 뒤에 얼굴을 숨길 뿐이었다. 어쩌면 아주 조금은 내 세상을 인정하기 시작한 걸까. 료타에게서 전화가 왔다. 발표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평소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목소리가 예전보다 밝아지신 것 같아요. 건강 잘 챙기세요. 그리고 며칠 뒤에는 며느리를 통해 료타의 말을 전해들었다. 어머님 하이쿠, 생각보다 괜찮았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좀 달라 보이셨대요. 완전한 이해는 아니었지만 그 작은 관심의 표현이 얼어붙었던 내 마음에 따스한 온기를 전해주었다. 나는 사치코 씨와 함께 작은 하이쿠 동인 활동을 시작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각자 지은 시를 발표하고 서로의 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때로는 근교로 짧은 하이쿠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내 일상은 여전히 소박했지만 그 안에는 나만의 리듬과 잔잔한 즐거움이 있었다. 더 이상 남편이나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내 감정을 억누르거나 그들의 무관심에 상처받아 홀로 눈물 짓지 않았다. 나는 스즈키 요코라는 이름의 한 사람으로서 내 삶의 작은 기쁨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어 따뜻한 봄날이 찾아왔다. 가마쿠라의 해변공원 벤치에 앉아 새로 산 예쁜 하이쿠 노트에 시상을 적고 있었다. 바다에서는 싱그러운 바람이 불어와 내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간지럽혔다. 저 멀리 수평선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하늘은 눈부시게 파랬다. 내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다. 나는 노트에 마지막 한 줄을 적어 넣었다. 낡은 창을 여니 눈부신 햇살 가득 음시 히사시가 이빨 새날이 오네. 더 이상 나는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있지 않았다. 나는 스즈키 요코, 한 명의 시인으로서 그리고 내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서 바로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었다. 내 앞에는 아직 펼쳐보지 않은 수많은 새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그리고 나는 그 하루하루를 나만의 시로 채워갈 것이었다. 잔잔하지만 단단한 기쁨과 함께.